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최근 인터넷에는 중공이 18,000명의 지원군을 러시아에 파견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에 거주하는 시사평론가 최신코는 X 플랫폼에서 많은 영상과 1인 미디어에서 중공 군대가 러시아에 진입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소규모 지원군인지 아니면 정규 군대인지 공식 매체의 관련 보도를 본 적은 없다. 그러나 군대가 러시아에 들어간다 해도 공식 매체는 이를 철저히 숨기며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중공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한다면 국민들은 공포에 떨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강하게 불만을 표시할 것이다. 병력을 파견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시진핑이 푸틴에게 했던 비공식 약속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은 중국과 러시아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등을 맞대며 협력하고 지원은 상한도 화한도 없다고 말한 적이 있어 병력을 파견할 동기는 충분하다. 현재 중국에는 4천만 명 이상의 실업 대군이 있고 세뇌된 젊은이들을 고임금으로 모집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외동 자녀 가정은 자녀를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 보내려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중공은 벨라루스의 브레스트에 병력을 보내 연합 군사훈련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시사평론가 사심에는 칸 중국과의 인터뷰에서 외부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공의 입장을 의심하고 있다. 이제 중공이 군대를 벨라루스로 보내 연합훈련에 참여함으로써 그 입장이 명확히 드러났으며 이는 러시아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공이 18,000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보냈든 안 보냈든 쿠르스크 전장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유럽의 첨단 무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중공이 정말로 18,000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견한다고 해도 중무장 장비 없이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소문의 시사평론가 장천양 박사는 중공이 실제로 러시아를 도와 우크라이나를 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서구의 전면적인 제재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중공은 이미 러시아에 군수품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무기 제조에 필요한 반도체, 기계장비, 탄약을 제조하는 가공제품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것만으로도 이미 미국의 분노를 샀다. 미국은 중공이 러시아를 지원한다면 무기를 운반하는 것만으로도 서구의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중공이 러시아를 도와 우크라이나를 친다면 제재는 더욱 엄격해질 것이며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중국을 퇴출시키고 더 강력한 무역금지 조치도 가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의 러시아처럼 중국과 다른 국가 간의 무역은 끊길 것이다. 만약 중공의 지지가 없었다면 러시아의 외국 무역은 이미 붕괴했을 것이다. 따라서 중공은 감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지지할 수 없으며 중공은 설득하고 대화를 촉진시키는 자세를 취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직 중공 관료 두 분은 X 플랫폼에서 중공이 러시아에 정규 지원군을 파견했다는 설에 대해 소문일 뿐이다. 중공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그는 계속해서 군사체계는 육군 사령관이 과거에 한 말로 이 부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러한 행동이 현재 중공의 내정 및 외교 전략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사평론가 심주는 중공이 위험을 감수하며 러시아를 도울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는 중공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기를 바란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면 백악관주의가 분산되고 나토 국가들도 부담이 될 수 있어 중공이 받는 압박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만약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면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은 전적으로 중공을 상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한 것보다 훨씬 적은 러시아 영토를 점령했지만 협상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군 정예 부대는 이미 대부분 전선에 투입됐고 지금은 철수를 원하지 않지만 후방에는 전투력이 있는 부대가 부족해 단기간에 우크라이나의 반격 부대를 물리치기 어렵습니다. 만약 모스크바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면 중남해의 계산은 다시 어려워질 것입니다. 모스크바의 장기전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한 가지 선택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74년 전 출병에 있어 중공에 많은 내부 반대가 있었고 린표가 병을 이유로 출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택동은 여전히 무모하게 한국전쟁에 병력을 보냈습니다. 74년 후 오늘날 중공도 무모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1962년 모택동은 인도와의 전쟁을 명령했지만 승리 후 갑자기 일방적으로 무조건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당시 중공의 대약진 운동은 실패했고
모택동의 권위는 크게 손상됐습니다. 그는 제한된 전쟁을 통해 내부 갈등을 전환하고 권위를 회복하며 권력을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1979년의 중베트남 전쟁도 덩 샤오핑이 군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습니다. 현임 당수는 12년 동안 군사위원회 주석을 맡았지만 실제로 군을 지휘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군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각급 장교들도 그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중남해는 현재 전례 없는 내부 압력에 직면해 있으며 중앙 권위가 상실되고 소문이 난무하고 있어 중공 당수가 당시 모택동이나 덩 샤오핑을 모방해 고의로 제한된 전쟁을 벌여 주의를 돌리고 권위를 재구축하려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주 교수는 또 현재 러시아군은 당분간 대규모 전선 부대를 기지로 되돌리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중공이 병력을 파견해 우크라이나 군대 물리치기를 기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남해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침공에 맞서 러시아가 반격하는 것을 돕는다고 가칭할 수도 있어 명목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참전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중공은 탱크, 장갑차, 대포, 로켓포 등 중무장 부대를 출동시켜 우크라이나 부대에 대한 강력한 공격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참호를 파고 방어하는 것만으로는 러시아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를 빨리 몰아내지 못하면 여전히 일진일퇴의 전투가 계속될 것이고 모스크바는 결국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공이 병력을 파견하려면 최소한 우크라이나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충분한 병력과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지역에 1만 명의 병력을 투입했다면 중공은 최소 3배 이상의 병력을 투입해야 대규모 반격을 할 수 있습니다. 중공의 1개 집단군은 6개의 일선 전투 여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여단은 약 6,000명으로 총 약 36,000명입니다. 이것이 중공의 최소 파병 규모가 되어야 하며 우크라이나 동부나 북부 전장에 추가로 참가할 준비를 하려면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현재 중공군에는 13개의 집단군이 있으며 동부, 북부, 중부 정부에는 각각 3개, 남부, 서부 정부에는 각각 2개의 집단군이 있습니다. 동부 정부의 3개 집단군은 철수될 가능성이 낮고 남부 정부의 2개 집단군 중 1개를 철수시키면 방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공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병력을 파견하려 한다면 어느 정부에서 병력을 조달할지 고민해야 하며 이는 머리카락 하나를 건드리면 온몸이 움직이는 복잡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병력을 어디서 조달할지 결정할 때는 지역뿐만 아니라 무기 장비도 고려해야 합니다. 공격 작전에서는 탱크가 필수적이지만 중공의 탱크는 다소 뒤떨어진 상태입니다. 중공군이 가장 많이 보유한 탱크는 96식 탱크로 준 3세대 탱크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구형 탱크의 개량형에 불과합니다. 중공도 96식 탱크가 기동 속도가 느리고 가속이 떨어지며 동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 러시아군의 T-72 탱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교체 계획이 없습니다. 중공의 최신 모델인 99식 탱크는 3세대 탱크로 불리지만 여기저기서 기술을 베껴 만들었으며 여전히 T-72 탱크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또 러시아제 활강포와 자동장전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러시아의 신형 T-90 탱크보다 성능이 떨어지고 서방 탱크와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중공이 병력을 파견한다면 99식 탱크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96식 탱크를 전장에 내보내는 것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99식 탱크로 무장한 부대를 투입하더라도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심주는 중남해가 병력 파견을 결정한다면 승리해야 하는데 중공 인민해방군이 러시아군보다 강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최신 추정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총 45만 명의 사상자를 냈고 여전히 병력을 추가하고 있으며 현재 우크라이나 내에 약 52만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공이 집단군 하나만 파견해 우크라이나군과 맞붙고 공격이 실패한다면 변명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고 방어선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상황은 매우 곤란해질 것입니다. 중베트남 전쟁 이후 중공군은 전투에 참여한 적이 없고 군 지휘관 체계는 부패가 만연해 있으며 전술적 자질이 높지 않습니다. 현재 정치 공작 간부들이 군세만 믿고 득이양양한 상태로 이러한 부대가 전장에 투입된다면 러시아군보다 전력이 더 빨리 노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중공의 제한된 99식 탱크가 파괴되고 장갑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대규모 공격 작전을 유지할 수 없으며 필연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교착전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병력 손실이 지나치게 커지면 공격은커녕 방어조차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집단군 하나로 이기지 못하거나 패배하면 중공이 제2, 제3의 집단군을 추가로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중공군사위원회는 예비군을 소집할 수는 있지만 중무기를 제대로 갖추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현재 러시아군이 직면한 문제와 같습니다. 그래도 러시아군은 대량의 구소련 탱크를 재정비할 수 있지만 중공은 그렇지 않으며 현재의 장비를 예비군 부대에 넘길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 심주는 한탄하며 중공의 대량 예비역 군인이 전선에 나가도 포탄으로 전락할 뿐 전쟁의 판도를 진정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한국 전쟁처럼 38선을 넘기 어렵고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다. 중공은 한국에서 미군과 대등하게 싸웠다고 주장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와 대등하게 싸웠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얼마나 참담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